자, 오늘은 반비례 관계 그래프 관련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 반비례 관계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그래프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a의 부호에 따라서, a의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공부를 했었죠. 자, 우리가 이 테이블 내용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121번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시고, 자, 반비례 관계 그래프를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이 x 대신에 자, 0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왜 0이 들어갈 수 없냐? 자, x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자, 0분의 어떤 상수 a꼴, 자, 요런 형태죠. 어떤 수 a를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분모에 0이 들어가는 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반비례 관계 그래프를 그릴 때 x가 0일 때의 y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1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 중에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하는 것. 자,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정비례 함수도 있고 반비례 함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꼴 잠깐 서머리 한번 해보죠. a가 0보다 큰 경우랑 a가 0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자, 정비례 함수 y는 ax. 자, 요놈과 y는 자, x분의 a. 자, 두 개의 그래프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x축, y축. 자,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 a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총 4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a가 0보다 클 때는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자, 이런 그래프, a가 0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 아래. 자, 반비례 그래프가 a가 0보다 클 때는 자, 이렇게 1, 3, 4분면을 지나는 쌍곡선, a가 0보다 작을 때는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는 쌍곡선. 자,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하는 것. 우리가 정비례 함수에서 살펴보시면 a가 0보다 클 때, 자, 요 놈이죠. x가 증가함에 따라 자, y의 값은 자, 요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이쪽에 x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x가 점점 커질수록 이렇게 y의 값은 감소하죠. 자, 반비례 함수에서는 a가 0보다 클 때는 자,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요 좌측에서는 역시 이 y의 값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도 x의 값이 점점 커질수록 자, 이렇게 y의 값은 그 높이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따라서 요 놈은 감소하는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 반비례 함수, 자, x가 0보다 커지죠.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요 영역에서 자,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x가 0보다 클 때도 점점점 그래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증가하는 그래프는 자, 요 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우리는 요 i랑 요 i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3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두 점 3,-5와 5,b를 지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어떤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 어떤 점이 그 그래프 위에 있다. 자, 그 말은 그 순서상의 x의 값과 그 순서상의 y의 값을 주어진 관계식에 대입을 하면 등식이 성립하더라. 자, 먼저 3,-5. 자, x 대신에 3, y 대신에 -5를 대입하시면 -5는 자, 3분의 a. 자, 그러므로 우리 a의 값은 -15 구할 수 있겠죠. 우리는 반비례 관계 y는 자, x분의 -15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i가 5,6을 지나기 때문에 x 대신에 5, 자, y 대신에 다시 b를 대입하시면 자, 5분의 -15 우리 b의 값 구할 수 있고 a 더하기 b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24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꽤 복잡한 그래프가 있네요. 하나는 y는 3x 정비례 그래프, y는 x분의 a 반비례 그래프가 있는데 점 P의 x 좌표가 -2라고 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점 P를 보시면 자, 여기 P가 존재합니다. 자, 요 P의 의미는 자, 점 P는 자, y는 3x라는 정비례 그래프와 자, y는 x분의 a라는 반비례 그래프 자, 이것이 교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교점의 의미는 뭐냐? y는 3x 그래프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y는 x분의 a 위에 있는 점 동시에 만족한다는 의미는
요 교점에 x 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그거에 대한 y 값이 서로 같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점 P의 좌표를 자, 마이너스 2, 자, y의 값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점의 좌표, 자, y축과 만나는 자, 여기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요 마이너스 2, b는 y는 3x도 만족하고 y는 x분의 a도 동시에 만족하고 이 아이를 먼저 y는 3x에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y 대신에는 b, 자, x 대신에는 마이너스 2, 3 곱하기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우리는 점 P의 좌표를 구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그런데 이 아이가 y는 x분의 a도 만족시켜야 돼요. 교점이기 때문에.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분의 a. 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시면 우리 a의 값 12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점의 의미, 두 관계식을 자, 동시에 만족하는 x, y의 값.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그림은 y는 x분의 20이라는 그래프이고 점 C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다. 직사각형 AOBC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문제를 봤을 때 점 C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어지지 않았죠. 참 생뚱맞은데 직사각형 AOBC의 넓이를 구하여라. 알려준 건 아무것도 없는데 넓이를 구하여라. 자, 반비례 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우리 양변에 x를 곱하면 x, y는 20.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곧 변수 x와 변수 y를 곱했을 때 그 값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게 반비례 관계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런데 요 x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요 직사각형에서 요 괄호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 점 C의 x 좌표, 그 좌표의 값이 요 직사각형에서의 괄호의 의미일 것이고 요 y의 의미는 점 C의 y 좌표인데 직사각형에서는 자, 세로의 길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점 C의 값이 y는 x분의 20 어디에 존재하더라도 두 변수 x, y의 값은 20 곧 요놈이 직사각형의 자, 넓이가 되는 거예요.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점 C가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할게요. 이 y는 C 다시 여기를 A, B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 그림에서 이걸 지워보시면 자, 원점에서부터 C 다시의 X 좌표 자, 여기까지의 거리가 A라는 얘기고 자, 원점에서부터 C 다시의 Y 좌표 자, 여기까지의 거리가 B라는 얘기죠. 자, 이 분홍색 직사각형의 넓이는 우리는 A 곱하기 B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A, B는 Y는 X분의 20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 대신에 A, Y 대신에 B를 대입하면 자, B는 자, A분의 20이 성립하죠. 자, 양변을 A로 곱해주시면 자, A, B는 20. 따라서 요 C 값이 요 C 다시에 존재하더라도 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는 똑같이 20이 된다는 것. 요 점 C가 요 그래프 위에 어느 점에 존재하더라도 그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곱하면 그 값은 2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비례 관계 그래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단원 정비례와 반비례 활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